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전 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대행 좀 전에 우리 체이타임에서 한덕수 대행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권한대행 시정 연설이 예전에 최규하 전 대통령 때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직접 보셨을 거니까요? 네, 봤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전에 그게 시정 연설 원고가 나와서 그거를 읽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들어오고 뭐 이러잖아요.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 이제 중앙문으로 대통령 같은 경우 중앙으로 쫙 딱 들어오죠. 나와서 이제 뭐 한쪽에서는 박수 치고 박수가 한쪽은 야유도 하고 뭐 이런. 고개 돌리고 이러는데 그냥 국무위원들 들어오는 본회의장을 보면 의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이제 국무위원들 제 끝에 앉잖아요. 네. 그렇게 그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들어오고 별다른 감흥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35조 원 정도 추경을 요구했는데 네. 12조 2천억이 반영된 거고 네. 그것도 이제 농업인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배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광폭 행보라고 하는데 지방도 다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시정 연설도 같은 어제 취지 같기도 일단 하고. 시정 연설에서 예. 지금 이번 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쭉 하고 그러는데 예.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이 없습니까? 아니 그 역성장하는데 하는 데는 이 소비 회복에 정부가 전혀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저 모양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정부의 정책에 있어 전환이 필요하고 이런 걸 잘 살피고 책임을 느낀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국정 책임자가? 그러니까요. 난 이거부터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사과를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저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 성장이 침체되고 그러면서 또 자영업자 고통받고 국민들의 고통을 받는 데 대한 공감도 표시가 없어요. 사과와 공감이 있으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마중물이 되겠다는. 왜냐? 가져온 예산이 없으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마이너스 역성장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네, 심각하죠. 누가 그걸 살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무책임하고 내용이 이제 별게 없거든. 네. 추경이. 뭐 AI가 어떻고 통상이 어떻고 재난 대응이 어떻고 이게 다예요. 네. 그건 뭐 추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그냥 캠프 험프리 가가지고 육군병장, 한병장, 군번도 찾아내서 뭐 이라고 2.1 쫙 나가잖아요. 뭐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 보니까 이 양반의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 그 딴 데가 있는 게 이제 지금 대권 부분인데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두 분도 보실 때. 그렇죠. 왜냐하면 네. 뭐 아까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군부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을 방문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뭐 이게 행보를 보면 이 권한대행의 행보는 아니죠. 명확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뭐 2+2 네. 관련해서도 보면 이제 이거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 다음에 빨리 결론을 도출하겠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호관세 25%를 기본관세, 보편관세 수준 10% 정도로 다 정리하고 자동차나 반도체 이거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변수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한덕수 입장에서 봤을 땐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변수를 보는 게 아니냐. 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안덕근이나 최상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다. 네.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한덕수는 CNN 인터뷰나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나 보면 상당히 미국한테 뭔가를 당근을 줘서 네. 내가 원하는 거를 얻겠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대선에서 한덕수에 대한 우호 여론을 조성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러니까 또 맥락상 국민의힘 의원 지금 경선 후보들이 안 그러다가 김문수 후보만 그러다가 어제는 홍준표, 네, 한동훈까지 네. 다 지금 뭔가 네.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경선 전략입니다. 아, 전략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한덕수 대망론을 띄울 때 계산은 네.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중도층에 소구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대체제를 내세워서 중도층 표를 끌어오고 나중에 합치면 그 표까지 먹어서 판짜기가 됐나. 이게 소위 말하는 빅텐트론입니다. 네. 이걸 계산으로 한 거예요. 아. 그러는데 실상 이번 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는 한덕수가 중도층 표를 끌어온 게 아니라 네. 김문수 표를 잠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김문수 오히려 거를 경선 예. 후보들 표를 잠식해 들어가요. 예. 예컨대 대선 후보군에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걸 가정으로 사자 대결의 여론조사를 굴려보니 김문수 표가 10%가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예. 가장 타격이 심한 게 김문수예요. 김문수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후보들은 지금 근소하지만 담은 1%라도 김문수가 1등 후보라고 보고 김문수를 견제하려면은 거꾸로 한덕수를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선에서 이제 김문수 더 튀어오르는 거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덕수를 활용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건 자기들끼리의 그 영역 싸움이에요. 그래서 보수표 대 중도표 원래는 1+1은 2 이렇게 빅텐트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 전략들은 뭐냐면 1+1이 도로 1이에요.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표 깎아먹 제살 깎아먹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덕수 대망론이 폭망론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건가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저 김문수하고 동률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그 김문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2, 3, 4위 후보들이 한덕수를 이렇게 네.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판을 짜는 거죠. 근데 이건 중도층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아무 관계 없는 일종의 어떤 정치 술이죠. 네. 꼼수란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수준에서 뭐 제가 보기엔 제법 그 정교한 계산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봤자 가두리 양식장이다. 가두리 양식장. 그 안에서 우린 자연산 먹고 싶다고. 나는 왜 자꾸 사료 먹은 자연산만 들이대냐, 양식만 들이대냐고. 근데 예. 한 가지 의원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 이 지금 8명에서 4명으로 그렇죠. 압축되고 나서 한동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이 1위 하는 여론조사도 지금 나오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근데 전부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세 명은 비슷해요. 예. 아니 안철수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오늘 여론조사 어디 보니까 예. 거의 두 자릿수에서 오.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을 했을 때도 거의 격차가 비슷비슷해요. 뭐 2, 3%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네. 후보들 간에. 맞아요. 예.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덕수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가 나왔을 때 결국은 어떤 특정 후보, 한덕수가 아니면 특정 후보가 치고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한덕수가 아니면. 예.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오면. 예. 그래서 좀 지금은 아주 그냥 이 혼돈의 상황인데 한덕수가 출마를 딱 결심하는 순간 한덕수가 됐건 누가 됐건 이게 한 사람이 탁 치고 올라올 것 같은 분위기는 있어요. 지금은 누굽니까? 예? 누굽니까? 지금 저는 한동훈이가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안 될 거라고도 보긴 하는데 지금 오늘 잠깐 오다가 뉴스 여론조사 발표된 걸 보니까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갤럽이 나오는 날입니다. 아니 갤럽은 갤럽은 오후에 나오니까. 예, 갤럽은 아니었고 예. 보니까 한동훈이가 1위 했더라고 23%인가 예. 뭐 이거 정확히 그거 하려면 다 불러줘야 돼. 예, 예, 알겠습니다. 출처를 불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4인으로 줄고 나서 탄반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런 그래봤자 가돌이 양식장이다. 양장이다. 그런데 요게 예. 2차 경선은 당원 권리당원이 50%고 당심 50입니다. 그다음에 국민 50%인데 거기에 역선택 방지 역선택 조항이 방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1차 경선 때하고 달리 당 내 투표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사실. 네. 사실은 그 역선택까지 들어가고 하면은 조직된 국민의힘 당원들 표가 결정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다 응답하는 것도 아니지만 대기를 잘하고 그렇죠. 다 예령이 가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김기현 당대표 선거할 때 봤잖아요. 봤어요. 됐잖아요. 그냥. 그리고 네. 지금 저기 영남권의 당원의 60%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호남은 한 자릿수요. 맞아요. 그러면은 보라고 이게 결국은 이 후보들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TK에 가서 저기 또는 영남권에서 조금 강성 당원들 취지에 맞는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룰 자체가. 그러면은 모처럼 이제 탈윤석열을 하면서 조금 유연하고 변화의 여지를 창출해 나가면서 약간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네. 이게 경직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나는 한동훈 안철수보다는 아무래도 김문수 홍준표가 아 그렇게 보이게 김홍으로 보시는 거군요. 유리한 구조예요. 이 게임의 룰이. 게임 룰 자체가. 네, 룰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지지율이 이제 10% 선에서 만약에 그 갇혀 있다면 마지막에 김문수가 이제 다시 자기 잃어버린 표를 탈환하려고 할 거고 홍준표는 영남은 내 거고 이러고 배신자 프레임을 원래 전파한 메신저가 홍준표입니다. 네. 옛날 유승민에 대해 유승민. 가지고 네. 이러면서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전략으로 가요. 그러면서 저기 그 나머지 후보들은 이걸 만회하려고 저 일종의 한덕수 꽃가마론을 계속 저기 더 키울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당의 당원들이 고민될 거 아니요. 특히 영남에서 네. 이게 흔들리고 고민이 누구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한덕수는 앞으로 며칠 내에 뭔가 이런 면에서 조금 결단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꽃가마는 꽃상녀가 됩니다. 아 상녀요. 이게 꽃상녀가 될 거예요. 이제 무섭게 이거는.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홍준표 쪽으로 글로 갈 것이다. 이제 대세가 기우는 것이죠. 기울 것- 이게 네. 한동안 주술 정치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덕수의 개인적인 결정보다는 뭐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김건희의 보이스가 더 컸듯이 한덕수도 어쩔 수 없이 쫓겨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변수가 크지 않을까요? 아, 예. 그 점에 그런 대해서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덕수는요. 네.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저기 이 국민의힘 경선의 도우미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이 죽순웅 경선을 하면서 자기 쪽으로 시선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본인이 느끼고 그리고 계속 여론을 체크해 왔어요. 그랬는데 그 최근으로 올수록 저 국민의힘은 이제 대안이 아니다. 네. 이러면서 결국은 보수 중도 보수를 살리려면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게 자기 의무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해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여론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상한 행보가 나온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대선 후보의 행보라고 라고 봐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PCC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 저기 옛날 반기문만 해도 20% 지지율로 엄청 받았는데 지하철 2번 타고 그냥 뭐 귀국을 하는데 인천공항이 미어 터져가지고 엄청났습니다. 뭐 난리 북새통도 그 양반이 사당동이 집이었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하철 타고 이래 사당동으로 온다 그랬는데 지하철 탈 줄을 모르는 거야. 지하철을 못 타서 정말 그게 안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나고 네. 또 충주에 선산 찾아간다 그럴 때 충주에 시골 할아버지들이 세계 대통령 오신다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분위기 다 띄워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렇죠. 어. 돈도 많이 들고 사니 알겠습니다. 한덕수 이제 우리 주말 지나면서 경선도 있지만 한덕수가 어떻게 또 대행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마지막 좀 국민의힘 경선의 포인트 같고요. 두 분 나오신 김에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 삼부 사건 조사는 다 했는데 이게 참 핵심은 다 빼버렸어요. 김건희, 이종호 빼놓고 나머지 다
넘겼습니다. 아,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23년 5월에 뭐 이야. 이제 해병대 대화방에서 이제 그 얘기는 했잖아요. 사법 체크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작된 건데. 이복현도 이제 면피를 하려고 예.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검찰로 고발한 거잖아요. 네. 그죠? 예. 예, 포함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와 이종호 관련해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담았어요. 의미는 담았고 그것보다는 660억 원을 이제 부당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을 통한 조작 통해서 얻었던 그거는 이익들이잖아요. 예, 밝혀졌고 예. 그다음에 이종호와 관련돼서도 이게 주가 조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고 팔고 네. 이루어지고 뭐 언제 시간대 맞춰서 가격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래는 있었지만 이거를 그 주가 조작과 연루시키기는 어렵다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이복현은 내가 할 건 다 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다. 뭐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에서 김건희와 이정호를 어떻게 이제 강제 수사를 할지 어떻게 지켜봐야 보셨습니까? 핵심 네, 빠졌다는 저는 자꾸 처음부터 들어서. 그거는 작년에도 제가 주가 네. 조작은 아니라 그랬어요. 네. 주가 조작이 아니라 사기 사건이에요. 사기다. 아예 사기다. 그러니까 저기 정보를 빼내 가지고 네. 원희룡 장관하고 우크라이나 가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면은 주가는 저절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사기를 친 거지 주가 조작은 나중에 그거는 어떤 주가가 조작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은 거지. 아, 사기 쳐서. 앞에서 사기를 쳐서. 예. 그래서 요거를 자꾸 그렇게 주가 조작으로 연결하면 오히려 사건이 꼬일 거다. 그 전에 이건 권력층 로비와 그걸 통해 가지고 저기 시장을 속이는 일종의 편법 사기다 이거. 그렇게 가져야지 이걸 주가 조작으로 하면은 어떻게 이게 저기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특검 가야죠. 이게 말입니다. 참 지금 희한한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저는 다음 정부 초기가 그 권력과 검찰이 상당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시점이 올 거라고 봐요. 검찰하고 권력하고 붙는다. 예. 지금 사건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참으로 기묘한 건 예. 특검 얘기를 하시지만 그건 원래 야당이 추진하는 건데 신기합니다, 이거. 다음 정부는 여당이 특검을 추진한다. 아,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게 한꺼번이 아니야. 계류 특검이 제가 알기로 한 7개 되거든요. 그거 다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 놀랍네. 여당이 많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당이 자기네 검찰 시키면 되는데 검찰 못 믿으니까 특검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야. 이런 거는 내가 보다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 특검법 해야죠. 해야 상부. 돼요. 검찰의 어떤 우리가 의도와 실력을 봤어요. 거기에다가 명태균 건, 네. 강혜경 씨 그 연루된 거, 이런 것들 다 걸려 있고 내란 특검 걸려 있고 최상병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습니다. 도이치 걸려 있고 이거 전부 다 그러는데 검찰에 맡기겠습니까 다음 정권이? 못 맡길 것 같은데요. 바뀌지 못하죠.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요. 예. 이게 이 사법 체계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검찰은 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 정권 교체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모든 사법 과정이 빨라졌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통계 조작 뭐 해가지고 지금 다 기소해요. 아, 그러면 그렇죠? 이걸 보세요. 이 검찰인들 이걸 예상 못하고 있겠습니까? 가급적 많은 사건에서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 저기 실탄을 부지런히 지금 비축하고 카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탄이라는 거네요. 이거는 지금 기소 그렇죠. 자기들 하는 거는 다 사건 우리가 갖고 있어. 그렇죠. 지금 진행 중이야. 예. 그런데 요걸 바꿔 중간에서 이러면서 이제 사건을 많이 자기들이 딱 쥐고 있어야 검찰의 생존에 유리한 겁니다. 네. 지금 그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도 그렇게 그러니까 될 이것도 것이다. 예. 서둘러 검찰로 이첩한 게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네. 이제 와서 한 거는 검찰한테 그 해라고. 예. 니들이 가져가라. 일단은. 그렇죠. 갖고 있으라. 그 이거 문재인 대통령 기소 통계 조작한 거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언론지상에 안 났지만 지난 정부 수사하던 거 최근에 기소된 게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 또 GP 검증과 맞습니다. 관련돼서 이것도 그것도 6명 그렇고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들 넘겼죠. 검찰로. 저 얘기 들어보니 그러네요. 네, 그런 무더기로 가고 있는 근데 거예요. 이제 변수는 있어요. 그 와중에 어떤 거죠? 이제 검찰 개혁을 얼마나 빨리 이뤄내느냐. 이 변수가 있어서 뭐 이제 조국 혁신당은 아주 강하게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바로 해서 몇 개월 안에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소청으로 아예 전환이 돼 버렸을 때는 이제 뭐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공소유지밖에 없고 기소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예, 만약에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된다면, 네. 이 싸움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사실은 진짜 특검과 검찰이 서로 수사를 가지고 네. 양 진영에서 이제 그런 네? 모습이에요. 예, 한동안은 보여질 그렇죠. 건데 초창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저 처음 볼 것 같아요. 예, 아, 아이러니한 그런 이게 경쟁이 붙잖아요. 보도 엄청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죠. 장담이 됩니다. 뭐또 특검은 또 언론 보도가 또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고민은 되죠. 네. 뭐냐면 검찰이 지금 내란 수사를 하고 지금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마무리를 져야 되고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이 벌려놓은 것들을 수습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국정을 뭔가 좀 정상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이게 걸릴 것이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특검이 나가고 이랬을 때 이것이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인가를 봐야 되는 게 모든 게 블랙홀처럼 그러면 사법 논쟁에 빠져들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아직까지 수사 노하우는 검찰이 갖고 있는데 저 사건은 어떻게 종결할 거냐. 네. 별하별 고민을 다 하는 겁니다. 하겠네요. 별하별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이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세부 계획까지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다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 같은 게 없으니까 네. 네. 시작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아니 해야 그리고 됩니다. 몇 번 시뮬레이션을 걸려가지고 단순한 어떤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약이 아니라 실행을 그냥 되는 거 담보하고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거.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아하. 이런 중심을 지난번에 확실히 검찰개혁 형성해야 뭐 되는 시행령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다 엉망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엉망이 되고 공수처 누더기 개판되고 돼버렸죠. 이래가지고 그 미완의 사건들을 1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지 그러네요. 여기서 실패하면은 다른 국정에 다 빛이 발해. 가장 중요한 거네 어쩌면 수사들을 그렇죠. 관련 그러면은 검찰 내가 개혁. 보기엔 그겁니다. 예. 1번 검찰, 두 번째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게 국방개혁. 국방개혁 해야 되고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다음에 국정원, 예. 그다음에 경찰 경호처가 따라와요. 아. 그러면은 이런 어떤 4대 권력기관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있고 네. 실행 계획이 있고 담당 주체가 있는 이 부분에서 소홀히 하게 되면은 아마 크게 그르칠 것이다.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조금 짚어봐요. 부수혜 의원님 지금 국방부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구축함 수의계약 제보 받으셨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 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팩트 체크가 여전히 안 되고는 있지만 예. 이게 1년의 과정을 보면 예. 11월에 이제 페루에서 에이펙 지난해 11월에 맞습니다. 페루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 가죠. 윤석열이 가는데 이제 거기서 또 페루와 관련돼서 이제 구축함 사업과 관련돼서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대표 네. 가 갑니다. 네. 이때부터 현대중공업이 약간 힘을 받기 시작을 해요. 예. 네, 이때부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방사청이나 그간에는 이 결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자체가 이제 수의계약이냐 경쟁 입찰이냐 너무 어려워서 1년 동안 질질 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사청이 어느 한쪽 이제 사업 방식을 어느 한쪽을 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11월부터 약간씩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사장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공동개발 쪽으로 가자라는 이런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권력기관에서 뭐 대통령실이 중심이 된 권력기관에서 네.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가야 된다. 뭐 이게 결국은 김성환 안보실장 사회이사로 있는
김성한 안보실장, 대통령실 인물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현대중공업. 가 있어요. 그리고 다 필수의 계약을 하게 된다. 네, 그 그리고- 이해 충돌 아닙니까? 그거? 저도 그래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에 현대중공업 행사들을 좀 다녔어요. 다니고 뭐 사옥에서도 무슨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저 판교 현대 그 사옥에서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현대중공업도 방문하고 이제 막 밀어주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러다가 한덕수가 16일 가잖아요. 네, 현대중공업을 4월 16일 날 방문을 해요. 갔다 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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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는데 이 방산업계에서는 한덕수가 가는 순간 결정 났구나 수의 계약으로. 일로 가는구나. 그러고 나서 구축함 사업이. 네, 7조 8천억이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제 네. 이제 법안 소위가 있었어요. 저희 개헌법을 통과시킨다고 법안 소위가 있는데 국방부 차관한테 김성한 야 이게 차관. 네. 문제가 되고 예. 상당히 이제 방산 비리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2달간 늦춰도 문제가 안 된다. 했더니 김선호 차관이 워낙 강하게 이 2달을 늦추면 2년 3년 전력화가 늦어집니다 하면서 막 강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이요. 예, 이제 예. 방추위원장 아니에요. 예. 국방부 장관을 대행하니까. 예. 방추위원장이 이래버리니까 이게 무슨 망치로 맞은 기분이 탁 들더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요 내란 국면에서 그렇게 막 강하게 한 적이 있었나요? 그분이? 아니 그리고 이건 7조 8천억짜리 큰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야 이게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태도들이 바뀌고 뭐가 있구나 생각해서 제가 어제 정책 조정 회의를 할 때 아주 강하게 방산 비리요 게이트다. 이렇게 강하게 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부터 시작해서 예.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방추위원이 25명이에요. 이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방추위원이 25명인데 네. 6명이 민간 위원들이에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힘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힘이 나눠지는 게 아니야. 6명이 방추위원이 똑같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6명 다 민간 네. 의원들은.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사분위에서 사업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니 방사청 차장은 그럼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 갑자기 그러면서 태도. 정부위원들이 뒤집었구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 보이잖아요. 19명의 예. 정부위원들이 그러면 다수결로 가자. 이렇게 된 이게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아니고요. 최근 1, 2주 사이에 이게 완전히 태도가 급변한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제 대선 끝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무리하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예, 하는 데가 그렇지만 하나 쪽도 또 예. 다른 자범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이번에 다 군산팀이 예. 다른 자범이 있고 또 명태균 씨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명태균입니까? 거기는? 거기에 창원 산단이 예. 방산을 빼면은 그 그림이 안 나와요. 방산이 있어야 됩니까? 창원 산담 지금 그 게이트. 예. 아니 거기 또 창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러네요. 방산 기업들이 방산의 메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산에 대한 명태균 연결고리가 간헐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거는 다음에 우리 또 두 분께서 좀 짚어주십시오. 우리 국방 디펜스에서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나면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 제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사회 보는데 맘 놓고 떠들어야지. 알아서 아니 다 그리고 예.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네. 그 국방부나 방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KDDX 이제 차기 한국형 구축함 구축함 사업. 사업 자체가 이게 2년 3년 딜레이가 안 됩니다. 제 말이요. 그럴 수가 없는. 근데 얘기가 논리가 이번에 민주당이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만 태클 건 게 아닙니다. 국힘도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의원, 부승찬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